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 과학축제 과학창조 한국대전이 다음 주 막을 올립니다. 광복 70년을 기념해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예년보다 더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가 관람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김승환 이사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도 종이접기 아저씨 소개해드려서 이제 예전 추억 같은 걸 많이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는 뭐 폰이나 흑백 텔레비전 같이 한 70년대에 봤던 것들도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뭐 남녀노소 모두 가서 즐겨볼 수 있는 축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의 국가과학기술의 근현대사를 재조명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그때 먹고 살기도 어렸었죠. 그 시절의 통일배 이야기, 그리고 막 농국가에서 중공업 시대를 열어갈 때 그때 첫 선을 보인 고위 모델이 폰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폰이를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중공업 시대를 개막하면서 우리가 국내에서 어떻게 지금 나온 것들 이 행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은 좀 젊은 시절을 좀 회상해 볼 수 있고 또 청소년들은 또 우리 그때의 사회상을 갖다가 한번 돌이켜보면서 첨단 과학기술이 가져오는 이 현대사회의 편리함, 그 안전함, 그리고 또 삶에 대한 고마움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기술 가운데 가장 인상 깊은 기술은 무엇이냐 이런 설문조사를 하셨던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실 저도 좀 많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통일벼, 한탄 바이러스, 그리고 D램 반도체, 그리고 폰이 자동차를 선호하셨습니다. 근데 하나 더, 사실 경부고속도로도 선정이 됐는데 많은 국민들이 70년대 정부가 추진했던 그 중공업 시대 그리고 산업화 시대를 위한 그 대표적인 성과로 경부고속도로를 드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젊은 세대들은 통일벼나 한탄 바이러스가 뭔지 모를 텐데 이게 혹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통일벼는 이제 우리나라 당시에 이 그 농업 기술이 굉장히 약했을 때 이게 병충해를 더 이길 수 있는 강한 품종을 새로 개발한 것이 이제 통일벼였고요. 통일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식량의 자급자족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보릿고개가 좀 없어졌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행사의 그 추억의 기술도 물론 있겠지만 최근에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기술들도 만나볼 수가 있다고요? 네. 사실 이제 공상과학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드론들이 이제 국내외에서 이제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또는 택배를 한다든지 해서 폭넓게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장에서도 이 높은 위치에서 비행하면서 우리 지상을 촬영해가지고 행사장 중앙에 있는 거기 큰 태극기 문양을 갖다가 함께 그 스펙트클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장면도 연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 6개국 24개 팀이 모여가지고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재난이 생겼을 때 재난에 대응할 로봇 경진대회가 열렸는데 우리나라의 그 휴보팀이 그 휴보 로봇이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회 도중에 이 본인들에게 정말 그 많은 이 환호성과 함께 찬사를 얻었던 이 로봇을 행사장에 오시면은 처음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방학 맞아서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들과도 같이 모여서 세대별로 조금 이렇게 추억을 얘기하고 현대 첨단 기술도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경제를 이끄는 거는 결국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이 첨단 산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면면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요. 네. 이번 제 행사에서는 이제 삼성, LG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ICT 기업들이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기술, 그리고 SKT나 KT 같은 이제 통신 기업들이 보여주는 기가 인터넷 기술 이런 것들 이미 세계 정상급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ICT 분야에 전세적으로 이 촉망받는 기술이 사물지 인터넷, IoT라고 부르는 분야인데요. 이 분야의 국내 대기업들의 첨단 제품들도 정말 함께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기술 개발의 첫 출발점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생활 속에 있는 그 작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좀 만들기 문화랄까요? 이런 것이 형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만들기 운동, 흔히 메이커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는데요. 과학기술이 기업이나 연구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온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서도 전문 지식을 이렇게 접속할 수 있고 이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도 이제 오픈 소스가 돼서 누구나 이렇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D 프린터를 포함한 첨단 이 디지털 제작 도구가 이제 보급되면서 온 국민이 누구나 쉽게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나온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그런데 차고 문화라고 해가지고 무엇인지 스스로 만들어 보는 그 DIY 문화가 그런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바마 대통령께서 백악관에서 이 메이커들이 모이는 그런 이제 행사를 개최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요. 네. 여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을 이제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누구나 이렇게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실제 사업화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기술 70선을 선정을 하고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그 공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는데 이 보니까는 그동안 행사가 대한민국 과학창의 축전이었다 이번에 이제 과학창조 한국대전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대한민국 과학창의 축전은 이제 올해로 19회를 맞이하는 전통이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과학축전입니다. 네. 특히 이제 올해는 광복 70주년이라는 그 특별한 역사적 의미가 보태져서 70개의 대표적인 과학기술 성과를 선정하고 이번에 함께 하게 되었고요. 대한민국 그 과학창조제 한국대전은 이제 이런 이제 대한민국을 앞으로 미래를 다시 한번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뭐라고 그럴까 큰 이제 과학 잔치, 그러니까 미래를 창조하는 큰 잔치라는 이름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계속 강조를 해드리지만은 우리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한번 꼭 가보셔갖고 확인을 하는 것도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김승환 이사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